안녕하세요, CKN입니다. 드디어 영국 그랑프리가 끝이 났습니다. 역시 실버스톤은 만만한 서킷이 아니었는데요. 이번 영국 그랑프리 본 레이스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지금부터 영국 그랑프리 레이스 리뷰를 시작하겠습니다. 2026 영국 그랑프리 퀄리파잉은 한마디로 말하면 안토넬리가 실버스톤의 주인공 자리를 완전히 가져간 세션이었습니다. 스프린트 레이스를 이미 가져간 안토넬리는 본 퀄리파잉에서도 흔들리지 않았는데요. Q3 마지막 어택에서 1분 28초 112를 기록하며 2위 르클레르를 0.175초 차이로 제치고 영국 그랑프리 폴 포지션을 차지했습니다. 이날 실버스톤은 바람이 큰 변수였는데요. 돌풍이 강하게 불면서 한 코너만 라인이 흔들려도 랩타임이 크게 무너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안토넬리는 가장 압박이 큰 마지막 순간에 가장 깔끔한 주행으로 폴 포지션을 가져갔습니다. 페라리도 강했는데요. 르클레르는 2위로 프론트 로우를 확보했고 해밀턴은 홈팬들 앞에서 3위에 올랐습니다. 스프린트 퀄리파잉에서는 해밀턴이 빛났지만 본 퀄리파잉에서는 안토넬리의 페이스가 한 단계 더 날카로웠습니다. 그래도 페라리 입장에서는 두 대 모두 상위권에 자리하면서 결승에서 충분히 압박을 걸 수 있는 출발점은 만들었습니다. 반면 러셀에게는 아쉬운 세션이었는데요. Q1에서 러필드를 지나다 코스를 벗어났고 자갈밭을 지나며 프론트 윙에 손상을 입었습니다. 다행히 차를 피트로 가져왔고 메르세데스는 빠르게 프론트 윙을 교체했습니다. 러셀은 이후 세션을 이어가며 Q3까지 진출했지만 최종 결과는 4위였습니다. Q1에서 위기를 넘긴 것은 분명 다행이었지만 같은 메르세데스의 안토넬리가 폴 포지션을 잡은 만큼 러셀 입장에서는 더 아쉬움이 남을 수밖에 없는 결과였습니다. 레드불에서는 하자가 5위로 팀을 이끌었는데요. 베르스타펜은 7위에 그쳤고 세션 내내 차에 대한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엔진 반응에 대한 지적도 있었고 전체적으로 만족스럽지 않은 주말이었습니다. 적어도 이번 퀄리파잉만 보면 레드불은 실버스톤에서 원하는 만큼의 자신감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맥라렌도 기대보다는 조용했는데요. 노리스가 6위, 피아스트리가 8위를 차지했습니다. 홈 레이스에서 더 앞줄을 노렸을 노리스였지만 맥라렌은 Q2부터 두 대 모두 여유롭지 않았고 프론트로 싸움에는 끼어들지 못했습니다. 중위권에서는 레이싱불스가 다시 한번 인상적인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두 드라이버 모두 Q3에 진출했고 린드블라드가 9위, 로슨이 10위를 차지했습니다. 실버스톤은 추월이 불가능한 서킷은 아니지만 앞줄에서 출발하는 이점은 여전히 큽니다. 안토넬리가 스프린트에 이어 본 레이스까지 지배할지 아니면 르클레르와 해밀턴이 페라리의 반격을 만들어낼지 2026 영국 그랑프리 본 레이스는 스타트부터 상당히 뜨거울 것 같습니다. 2026 영국 그랑프리는 한마디로 말하면 페라리가 기회를 완벽하게 잡았고 메르세데스는 희비가 갈렸으며 마지막에는 FIA의 매끄럽지 못한 운영까지 겹치며 찜찜하게 끝난 레이스였습니다. 먼저 빠르게 이번 그랑프리 포디엄을 살펴보고 레이스 전체를 간략하게 리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승은 페라리의 르클레르, 2위는 메르세데스의 러셀, 3위는 페라리의 해밀턴이었습니다. 르클레르에게는 시즌 첫 승이자 개인 통산 9번째 우승, 페라리에게도 실버스톤에서 가져간 값진 승리였습니다. 출발부터 강렬했습니다. 폴 포지션의 안토넬리는 스프린트 우승에 이어 퀄리파잉까지 지배하며 주말의 흐름을 완전히 가져가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스타트 순간 흐름이 바뀌었는데요. 르클레르가 1번 코너 전에 선두로 올라섰고 해밀턴까지 안토넬리 앞으로 올라서면서 초반 구도는 페라리 1-2로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안토넬리는 물러서지 않았는데요. 해밀턴은 다시 압박해 2위를 되찾았고 첫 번째 피트스탑 이후에는 르클레르와의 간격을 빠르게 좁혀가며 우승 싸움에 다시 뛰어들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이번 우승 역시 안토넬리 차지가 될 것 같았는데요. 하지만 41렙을 기점으로 레이스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안토넬리의 차에 이상이 발생한 거죠. 왼쪽 앞휠 쉴드 쪽 문제로 추정되는 결함이 생기면서 차가 제대로 방향을 잡지 못했고 페이스도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메르세데스는 안토넬리를 피트로 불러들여 문제를 수습했고 이후 한 번 더 피트 스탑을 하며 영향을 받은 부품을 제거했습니다. 그 사이 안토넬리의 순위는 빠르게 무너졌죠. 여기에 트랙 리밋 5초 페널티까지 더해졌는데요. 마지막 1포인트라도 지키기 위해 버텼지만 페널티 적용 후 최종 16위까지 밀려나며 포인트를 얻지 못했습니다. 주말 내내 가장 강력했던 드라이버가 레이스에서는 차량 문제와 페널티로 무너졌습니다. 이대로 레이스가 끝나는가 싶었지만 실버스톤은 가혹했습니다. 48렙 베르스타펜이 스톡 코너에서 사고를 내며 리타이어를 한 거죠. 자갈밭에 빠진 차를 처리하기 위해 세이프티카가 선언됐고 대부분의 드라이버들이 타이어를 교체하며 마지막 레이스 재시작을 준비했습니다. 페라리도 핏스탑을 했고 해밀턴 역시 타이어를 바꿨습니다. 하지만 러셀은 트랙 위에 남았습니다. 그 결과 피트에서 나온 해밀턴이
러셀 뒤로 합류하면서 러셀 2위, 해밀턴 3위로 순위가 엇갈렸습니다. 문제는 그 이후였는데요. 중계 화면에서는 세이프티카가 들어가고 마지막 한 랩이 재개될 것처럼 보였는데요. 하지만 레이스는 재개되지 않았습니다. 2026 영국 그랑프리는 그대로 세이프티카 뒤에서 막을 내렸습니다. 안전을 위한 판단 자체는 이해할 수 있는데요. 트랙 정리 과정에서 위험이 남아 있었다면 재개하지 않는 것이 맞죠. 하지만 아쉬운 건 결론이 아니라 과정이었습니다. 재개될 것처럼 보였다가 세이프티카 피니시로 정리되는 흐름은 팬들에게도 팀들에게도 시청자들에게도 혼란을 줬습니다. 르클레르의 셰커기 장면은 분명 승리의 순간이었지만 세이프티카 뒤에서 줄지어 들어오는 마지막 그림은 조금 김이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4위부터 10위까지 순위를 살펴볼 텐데요. 4위는 맥라렌의 노리스, 우승 경쟁까지는 이어가지 못했지만 혼란 속에서 꾸준히 포인트를 챙겼습니다. 5위는 레드불의 하자, 베르스타펜이 리타이언 상황에서 팀에게 그나마 위안이 되는 결과였죠. 6위와 7위는 레이싱불스의 리암 로슨 그리고 린드블라드가 차지했는데요. 두 대가 나란히 포인트권에 들어오며 이번 레이스 중위권의 승자가 됐습니다. 8위는 아우디의 보르톨레토가 차지했는데요. 혼란스러운 레이스를 끝까지 버티며 귀중한 포인트를 가져갔습니다. 9위와 10위는 알핀의 듀오 콜라핀토와 가슬리가 차지했습니다. 알핀 역시 더블 포인트 피니시로 실속 있는 주말을 마무리했습니다. 이번 그랑프리에서 페라리는 르클레르 우승, 해밀턴 3위로 더블 포디엄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전략적으로는 성공과 아쉬움이 분명히 갈린 레이스였습니다. 먼저 르클레르 쪽은 거의 완벽했습니다. 스타트에서 르클레르가 안토넬리를 제치고 선두로 올라섰고 해밀턴까지 2위로 따라붙으면서 페라리는 초반 트랙 포지션을 장악했습니다. 해밀턴과 안토넬리의 2위 싸움이 이어지는 동안 르클레르는 2위와의 간격을 더 벌릴 수 있었습니다. 이후 안토넬리가 해밀턴을 제치고 르클레르를 압박하자 페라리는 르클레르를 먼저 피트로 불러들였습니다. 선두 입장에서 이른 피트 스탑은 부담이 있지만 새 하드 타이어로 안토넬리가 여유있게 스틴트를 늘리지 못하게 만드는 선택이었죠. 결과적으로 이 판단은 옳았습니다. 르클레르는 피트 이후 안정적인 페이스를 유지했고 안토넬리가 후반에 차량 문제로 무너지면서 우승을 확실하게 가져갔습니다. 세이프티카 피니시만 아니었으면 더 극적인 장면을 볼 수 있었다는 점은 아쉬운 대목이었습니다. 물론 이 우승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배했다고 말하기는 어려운데요. 안토넬리에게 문제가 없었다면 르클레르는 마지막까지 강한 압박을 받았을 가능성이 크고 사실 흐름상 안토넬리의 우승 확률이 훨씬 높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레이스는 가정이 아니라 결과입니다. 그리고 르클레르는 기회가 왔을 때 그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해밀턴의 레이스는 결과만 보면 3위였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2위도 지킬 수 있었던 레이스를 전략 판단 하나로 놓친 경기였습니다. 스타트 직후 페라리 두 대가 동시에 치고 올라갔고 해밀턴은 2위까지 올라서며 홈팬들 앞에서 완벽한 초반 흐름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레이스 중반부터 상황은 조금씩 어려워졌는데요. 해밀턴은 페널티를 받으며 레이스 운영이 복잡해졌습니다. 그럼에도 해밀턴은 무너지지 않았는데요. 페널티를 안고도 상위권에 남았고 후반부에는 다시 포디엄권을 지키는 위치까지 올라갔습니다. 여기까지는 해밀턴다운 어려운 레이스를 관리하는 흐름이었습니다. 문제는 마지막 세이프티카 상황이었습니다. 페라리는 해밀턴을 피트로 불러들였고 해밀턴은 새 타이어를 장착했습니다. 겉으로 보면 마지막 재시작을 노린 공격적인 선택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선택은 굉장히 아슬아슬한 계산 위에 있었는데요. 중계를 보신 많은 팬분들도 이 장면에서 혼선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 제가 F1 라이브 타이밍으로 당시 상황을 리플레이로 확인해봤습니다. 현지 중계진은 명확하게 르클레르는 프리스탑 상태이고 해밀턴이 지금 들어오면 러셀 뒤로 나온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해밀턴이 피트스탑을 위해 피트로 들어가자 러셀은 그냥 스테이 아웃 할 것이라고 덧붙입니다. 이 상황을 봤을 때 페라리도 러셀 뒤로 나오는 상황을 알고 들어간 것이고 레이스 재개 이후 상황을 노린 선택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레이스 재개 상황은 끝내 오지 않았죠. 이 장면이 아쉬운 이유는 분명합니다. 해밀턴은 이미 포디엄권에서 안정적으로 버티고 있었고 러셀 앞 트랙 포지션을 유지하는 것이 더 안전한 선택이었습니다. 하지만 페라리는 재시작 가능성에 베팅했고 그 베팅은 결과적으로 실패했습니다. 이번 레이스에서 해밀턴의 주행 자체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문제는 드라이버보다 팀의 마지막 판단에 있었죠. 이번 메르세데스의 레이스는 결과와 내용이 완전히 다르게 보이는 경기였습니다. 최종 결과만 보면 러셀이 2위로 홈 레이스 첫 포디엄을 기록했고 메르세데스 입장에서는 귀중한 점수를 가져왔죠. 하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메르세데스가 마냥 웃을 수만은 없는 레이스였습니다. 먼저 안토넬리입니다. 안토넬리는 폴 포지션에서 출발했지만 스타트가 좋지 않았습니다. 페라리 두 대의 자리를 내주며 초반에 3위로 밀려났죠. 그래도 레이스 페이스는 분명히 강했습니다. 안토넬리는
첫 스틴트에서 해밀턴을 제쳤고 르클레르를 향해 다시 추격을 시작했습니다. 메르세데스는 안토넬리의 피트를 늦추면서 르클레르보다 10렙 더 신선한 하드타이어를 만들어냈고 피트스탑 이후 7.5초였던 간격을 빠르게 좁혀갔습니다. 이 흐름이라면 후반에 충분히 우승 싸움을 걸 수 있는 상황이었고 사실 그 시점에는 안토넬리의 우승이 거의 확실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큰 변수가 터졌는데요. 왼쪽 앞 휠 쉴드에 문제가 생기면서 차의 밸런스가 크게 흔들렸고 안토넬리는 여러 차례 피트스탑을 반복하며 순위를 크게 잃었습니다. 단 1포인트를 지키기 위해 사투를 벌였지만 페널티까지 더해지며 결국 16위로 레이스를 마쳤습니다. 레이스 후 안토넬리가 눈물을 흘리는 듯한 모습이 포착됐는데 보는 입장에서도 정말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반면 러셀의 레이스는 페이스보다 생존과 판단의 레이스였습니다. 주말 내내 안토넬리만큼의 속도를 보여주지 못했고 레이스 중에는 슬로우 펑처까지 발생해 예정에 없던 피트스탑을 해야 했고 한때 7위까지 순위가 밀려났습니다. 그런데 후반의 변수들이 러셀 쪽으로 흘러왔죠. 안토넬리가 차량 문제로 밀려났고 베르스타펜의 사고로 세이프티카가 나왔습니다. 메르세데스는 러셀을 트랙에 남겼고 피트로 들어간 해밀턴을 앞서며 러셀이 2위로 올라섰습니다. 전략적으로 메르세데스의 선택은 명확했습니다. 새 타이어보다 트랙 포지션을 우선한 것이죠. 만약 레이스가 재개됐다면 새 타이어를 장착한 해밀턴이 러셀을 공격했을 가능성이 컸고 러셀 본인도 레이스가 다시 시작됐다면 최소 한 자리는 잃었을 것 같다고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레이스는 세이프티카 상태로 끝났습니다. 결과적으로 트랙 포지션을 지킨 선택이 성공했고 러셀은 홈 레이스에서 값진 2위를 가져갔습니다. 메르세데스의 영국 그랑프리는 운이 없었던 안토넬리와 운을 살려낸 러셀의 레이스였습니다. 이번 그랑프리에서 레드불은 하자가 5위로 꽤 많은 점수를 가져왔지만 결과보다 불안감이 더 컸던 레이스였습니다. 특히 베르스타펜의 리어윙 문제가 너무 컸습니다. 베르스타펜은 스토에서 사고로 리타이어 했는데요. 레이스 후 그는 리어윙이 제동 구간에서 완전히 닫히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쉽게 말해 차가 코너로 들어가기 위해 속도를 줄이고 방향을 바꾸는 순간 뒤쪽에서 차를 눌러줘야 할 다운포스가 갑자기 빠진 거죠. 이건 단순히 직선 속도가 느려지는 문제가 아닌데요. 실버스톤처럼 고속 코너가 많은 서킷에서는 코너질입 안정성이 무너지면 드라이버가 차를 믿고 밀어붙일 수가 없습니다. 베르스타펜이 말한 핵심도 바로 이 부분인데요. 리어윙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서 코너 진입 순간 리어 다운포스를 잃었고 차 뒤쪽이 갑자기 가벼워지는 느낌을 받은 거죠. 실제로 베르스타펜은 레이스 후반 트랙을 벗어났고 이 사고로 세이프티카가 나오며 레이스는 그대로 마무리됐습니다. 더 심각한 건 이 문제가 완전히 새로운 것이 아니라는 점이죠. 베르스타펜은 오스트리아에서도 비슷한 상황을 겪었다고 밝혔습니다. 더욱이 다음 그랑프리는 스파에서 열리는 벨기에 그랑프리입니다. 오르주 구간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면 훨씬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레드불이 서둘러 해결책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반면 하자는 비교적 현실적인 레이스를 했습니다. 5위로 마무리하며 레드불에 중요한 점수를 보탰지만 이 결과도 선두권을 위협했다기보다는 현재 차량의 한계 안에서 최대한 버텨낸 결과에 가까웠습니다. 하자 본인도 차가 특정 구간에서만 느린 것이 아니라 조금씩 부족하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한 코너, 한 직선만의 문제가 아니라 실버스톤 전체에서 페이스가 부족했던 거죠. 이번 실버스톤은 레드불에게 아직 포인트는 가져올 수 있다는 레이스였지만 동시에 이 차로는 베르스타펜도 버티기 어렵다는 것을 보여준 레이스였습니다. 이번 영국 그랑프리의 마지막 장면은 레이스 결과만큼이나 레이스 운영 자체가 논란이 됐습니다. 베르스타펜의 사고 이후 세이프티카가 나왔고 각 팀은 마지막 재시작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전략이 갈렸습니다. 페라리는 해밀턴을 피트로 불러들여 새 타이어를 장착했고 메르세데스는 러셀을 트랙에 남겨 포지션을 지었죠. 문제는 그 다음이었는데요. 한때 중계 화면에는 세이프티카가 들어가고 랩이 재개될 것처럼 표시됐죠. 마지막 한 바퀴 승부가 가능해 보였고 해밀턴처럼 새 타이어를 장착한 드라이버에게는 충분히 기회가 될 수 있는 상황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레이스는 재개되지 않았습니다. 세이프티카 상황 그대로 모든 차들이 피니시 라인을 통과했고 마지막 전략 선택들은 트랙 위에서 검증될 기회조차 얻지 못했죠. FIA는 이후 해당 표시가 소프트웨어 오류였으며 절차 자체는 규정대로 진행됐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규정상 언랩 절차가 끝난 뒤에는 한 바퀴를 더 완료해야 했고 FIA는 이 절차를 따랐다고 설명했죠. 하지만 문제는 절차의 합법성만이 아닙니다. 팀과 드라이버 그리고 팬들이 마지막 재시작 가능성을 보고 있는 상황에서 잘못된 운영 메시지가 표시됐다는 것 자체가 혼란을 만든 거죠. 이번 상황은 단순히 마지막 한 바퀴가 없었다는 문제가 아닙니다. 핵심은 모두가 같은 정보를 정확히 보고 판단할 수 있었느냐입니다. F1에서 세이프티카 운영의 최우선은 안전입니다. 하지만 안전을 지키는 과정에서도 커뮤니케이션은 명확해야 하죠. FIA가 직접 레이스를 통제하는 조직이라면 최소한 모든 팀과 드라이버가 같은 정보를 정확하게 보고 판단할 수 있도록 운영 메시지만큼은 흔들림 없이 전달했어야 합니다.
2026 영국 그랑프리는 결과만큼이나 과정이 많은 이야기를 남긴 레이스였습니다. 드라이버들은 한 주간의 짧은 휴식 후 벨기에 그랑프리를 위해 스파 프랑코샹으로 향합니다. 스파에서는 과연 어떤 이야기가 만들어질까요? 제가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